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마케팅 2강에 속하는 이야기로 마케팅이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했는데 오늘도 그 이어 바로 앞쪽에 우리 이야기가 바로 효용, 가치 그리고 만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는 자기가 들인 돈보다도 느끼는 만족감이 유틸리티가 코스트보다 커야만 소비를 계속하지, 만약에 이게 등호가 바뀌는 순간이면 바로 초이스의 변경이 일어나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똑같은 수강료를 내고 배우더라도 여러분이 들인 비용에 효용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죠? 바로 초이스의 변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건 상식적입니다. 여기도 마케팅도 역시 물건을 파는 쪽에서는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이 장의 중요한 이야기는 교환이란 말과 관계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교환이란 말이 나오고 관계란 말이 나오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관계 유지다 하는 말이 나오고 교환이란 말이 나오죠. 교환은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니드와 완트를 충족시켜 주는 거, 니드와 완트에 충족시켜 주는 걸 우리가 제품이라고 불렀죠. 앞에 이 제품은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어떤 거죠? 그렇죠. 이 시장에서 소비자는 물건을 갖다 살 때 어떤 이야기를 가지느냐, 돈이란 말과 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여기에 장소인 마켓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럴 때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수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수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를 바로 어떤 제품과 함께, 돈과 함께, 수요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머니와 마켓. 머니와 마켓. 여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이러면 좋겠네요. 니드와 완트라는 이야기 사이에서, 이 충족 사이에서 바로 돈이란 말,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장이란 말을 갖다 충분해서, 시장이란 말을 충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 자체가 수요가 되고 이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이야기가 바로 제품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드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이야기, 그러나 그걸 충족시켜주는 완트, 이 완트 속에서 바로 이 원하는 자가 돈과 시장이라는 형태 속에서 바로 주고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디맨드, 수요가 되고 수요의 대상이 되는 게 제품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교환이라는 말은 바로 필요한 만큼 얻고 필요한 걸 얻고, 니드에 대한 완트가 되겠죠. 반대급부를 준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영어로 말하면 트랜잭션, 일종의 거래라고 말할 수 있다. 거래는 기부와 테이크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런 걸 바로 계약에 의하여 서로 팔고 산다. 여기는 돈과 시장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사고 파는 걸 우리가 바로 교환이다. 또 교환의 대상을, 교환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거래라고 말할 수 있다. 뭐 교환이나 거래나 서로 반대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관계 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계 유지는 영어의 CRM이다 하는 말을 갖다 씁니다. CRM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커스터머 릴레이션 마켓. 일종의 뭐가 되죠? 소비자와의 관계. 소비자의 관계를 CR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CRM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거래 대상. 거래의 대상되는 상대방을 갖다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제 CRM의 관계는 고객과의 관계라는 말을 갖다 쓰고, 이 고객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고객을 관리하느냐 하는 이야기. 바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바로 커스터머를 뭐가 되느냐 그럼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마케팅이다 한 말에 CRM이 나옵니다. 근데 이 CRM과 우리가 반대적 개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SCM이라는 말을 쓰죠. SCM은 공급자의 관계를 갖다 SCM이라고 얘기한다. Supply Chain Marketing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갖다 우리가 비교하면 요건 고객과의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고객 관계. 요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죠. 여기서. 자, CRM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죠? 여러분이 꼭 여기는 안 나오지만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꼭 알아야 됩니다. 바로 소비자에 대한 기본 자료. 예를 들어 삼성이나 또는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현대자동차를 샀다. 그럼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가 되죠?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갖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주며 바로 정보화 시대에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또 언제 뭐가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데이터베이스란 말을 알아야 되고 교차 판매라는 말을 갖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차 판매.
이 교차 판매는 뭐가 되죠? 바로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와 뭐가 되냐? 보험. 자동차와 보험. 자동차를 산 사람은 반드시 보험을 갖다가 들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의 어떤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수요까지 연결이 되는 걸 교차 판매라고 말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와 보험의 관계는 교차 판매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세 번째는 생애 매출이다. 이런 말이 되죠. 생애 매출. 생애 매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애 매출은 바로 고객이 평생 동안 팔아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중고자동차를 딜러에게 산다 그러면 30대, 40대, 50대, 한 60대까지 매덕을 팔려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 한 고객이 팔려주는 매출을 생애 매출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말이 있죠. 이 딜러가 굉장히 진실해야 됩니다. 멀리를 내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단계의 발등에 떨어지는 불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멀리를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도 생애 매출을 얘기합니다. 생애 매출은 평생 한 고객을, 정말 딜러는 정보에 뭐가 됩니까? 바로 정보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고객은 뭐가 되죠? 정보에 뭐가 되는 데가 비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정말 관리를 잘해주면 평생 동안 나의 고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생애란 많이 찾아오는데 생애 임금, 평생 받는 월급을 얘기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퇴직할 때까지 받는 거는 생애 임금이라고 불러주듯이 평생 팔아주는 걸 생애 매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CRM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필히 알아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교차 판매, 생애 매출, 이런 얘기를 알고, 그다음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SCM은 공급자와의 사슬관계를 얘기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 맨 마지막이 누가 되죠? 소비자란 말이에요. 소비자에게 물건을 갖다 파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러죠? 소매라고 얘기해요. 소매상. 소매상이죠. 소매상은 여러분 동네에 있는 뭐가 됩니까? 공가게는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소매상이라고 해요. 소매에게 물건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도매상이라고 얘기하죠. 도매상은 소비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소매상에게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도매상에게 물건을 주는 사람 제조업자란 말이야. 제조업자. 물건 만든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는 소비자와 소매상과 소매상과 도매상과 도매상과 제조업자를 바로 스프라이 체인 마케팅해서 바로 중요한 SCM의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고객 관계라 이러면 이건 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스프라이니까 공급자의 뭐가 되죠? 사슬. 공급 사슬 관계, 공급의 관계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기 조금 수정 공급의 관계가 되겠네요. 이 공급자의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이 스프라이가 될 때 중요한 얘기가, 자, 소비자가 한 1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주문을 생각하면 소매상은 자기가 물건 원활히 받기 위해서 한 120명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매상은 더 풀어서 150명 된다 이렇게 봐요. 제조업자는 한 170개를 만들어야 원활히 가겠네. 바로 뭐가 되죠? 공급에 대한 사슬 관리에서 바로 정폭의 효과 또는 뭐냐면 채찍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채찍 효과, 채찍 효과. 이게 뭐냐 그러면 과잉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물건을 생산해버리더라. 채찍 효과, 정폭 효과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화 시대의 채찍과 정폭의 효과는 왜 되죠? 막아야 할 이야기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이나 관계 속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교차 판매, 생애 매출이고 이게 CRM이라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반대쪽의 이야기는 공급자 관계인데 소비자,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자, 정보교육과 채찍 효과라는 이야기까지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물건이 필요한 장소. 장소에는 여러분 잘 알지만 시장을 얘기하죠. 시장은 남대문 동대문 시장처럼 제한된 속에서 일어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뭐가 됩니까?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가상 시장을 갖다 오게 할 때 뭐가 되느냐? 전자상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자상 인터넷과 정보가 교환된 3차 세계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유비쿼터스 그러죠. 그래서 이 국제화 시대 때 유비쿼터스까지 발전됐다 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은 궁극은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의 관계 그리고 뭐가 되느냐? 수요의 관계, 그리고 공급의 관계, 그리고 경쟁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바로 가장 가치가 큰 교환. 그렇죠. 나에게 물건값을 많이 주겠다는 거.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죠? 물건값이 비싼 곳에서 산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산 곳에서 비싼 곳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가장 큰 가치 교환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시장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궁극은 시장 그러면 물건 팔고 산다 이게 아니라 잠재적 고객의 전체다. 이게 정의입니다. 나의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전체를 갖다 우리는 뭐를 하죠? 시장이라고 불러줘. 마케팅은 뭐죠? 가장 큰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라 불러줄 수 있다 하는 걸 가볍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케팅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케팅 관리에서 몇 가지 우리가 보자 이거죠. 마케팅을 우리가 통제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마케팅 관리다. 그런데 여기도 바로 이겁니다. 계획하고 B죠. 다음에 집행하고 Do가 되죠. 그리고 결과 C. 경영학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사이클. 경영의 사이클은 뭐죠? Plan, Do, See. PDS다. 이게 바로 마케팅도 뭐가 되죠? 경영학이다 보니까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과에 대하여 바로 C. 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요, 시기, 특성 이런 관리를 하는 거다. 수요가 어떻게 되지? 언제지?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지? 하는 걸 갖다 관리하는 게 마케팅 관리가 된다 하는 말인데, 이 마케팅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매출액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투입한 변수가 정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광고비가 20에서 매출액이 10이었다. 그러면 광고비가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면 비례적으로 늘어나느냐?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광고비 20일 때 매출액이 10이었다 그러면 광고비가 30이 증가된다 그러면 우리가 비례적으로 15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마치 어떻죠? 여러분 토익, 토플 시험을 갖다 보기 위하여 공부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면 다행인데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은 이렇게 돼. 그런데 실제는 어떻죠? 한동안 공부를 쭉 해 어느 순간 나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실제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광고비와 매출액이 정비를 하느냐?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다가 딱 올라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토익 시험 볼 때 실제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의 고민이 경영학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참 좋지. 이게 아니라 쭉 그대로 가. 어느 순간 팍 올라간다. 그리고 정비례적이 아니다. 1대1의 관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케팅 활동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마케팅 활동한다 이럴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가 되죠? 바로 여기 나오는 정화의 수준과 포화의 수준이란 말이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정화라는 말은 뭐냐? 불을 지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최소한의 마케팅 활동, 최소 수준. 불을 붙이자. 반면에 포화의 수준은 뭐죠? 넘친다 이거예요. 넘치는 거. 더 이상 아무리 마케팅 활동을 해도 더 이상의 뭐가 되냐 매출액이 정대되지 않는 그야말로 포화 수준이다.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의외되죠. 속된 말로 완벽하게 의외되죠. 다 찼다. 그래서 이제 불을 지피는 거 정화. 그 다음에 최상의 상황이 되는 걸 포화. 이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 모든 내용은 학문은 타임 레그가 존재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긴 시간에 걸쳐서 이연되는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모든 게 아니라 타임 레그가 존재한다. 그런데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거꾸로 반대로 줄어드는 시간을 갖다 우리는 뭐래요? 서서히 감소하는 걸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쇠퇴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시간이 항상 이연되며 이어진다는 말은 이어진다. 우리 가끔씩 회계 쪽에서 이연자산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권리가 다음으로 이어지듯이 모든 시간에 걸쳐서 길게 이어진 걸 타임 레그라고 우리가 불러주는데 광고도 천천히 하면 뒤에 가서 누적된단 말이에요. 처음 광고했다 그러고 와닥닥 붙느냐? 사바는 사람은 그럼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천천히 기다려주는 이게 뭐가 되죠? 타임 레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줘요. 망하는 것도 왜 되죠? 서서히 망해간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갖다 쇠퇴 효과라고 하는데 바로 이걸 갖다 정화의 수준, 최소한 마케팅, 포화의 수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은 어떤 결과에 시간의 흐름이 필요한데 타임 레그라고 불러준다 하는 요 세 가지 이야기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생각하셔야 될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마케팅 관리 유형하고 나오죠.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나중에 왜 되죠? 너무 복잡해 가는데. 예,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 관리자가 어떻게 이 과제를 풀어야 되죠? 하는 이야기랍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봤을 때 알아줘야 될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상황. 그거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니? 그 다음에 이제 왜 되느냐 그러면 이 명칭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황에 대하여 담당자가 해야 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역할. 담당자 역할. 이걸 갖다 여러분 알아야 되고 중간은 몰라도 왜 되죠? 그냥 기억만 해주면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죠? 상황이 어떠니? 제가 자주 얘기하죠. 바로 경영학은 물미역 전략. 상황에 따라 맞춰야 된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명칭은 뭐가 되죠? 이럴 때 이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죠? 부정적 수요입니다. 부정적 수요는 뭐죠? 소비자가 소비를 꺼린다 이거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 어린애가 치과에 진료를 싫어해. 치과병원 가면 이빨 빼고 이러니까 되게 되죠. 어린애 꼬마들이 다 싫어하지. 치과 가면 막 울고 불고 야단난다 어릴 때. 나이가 좀 들면 이제 그런 걸 이완해서 별로 이완이 되다고요. 타임레그라 그러죠. 이런 거 이야기요. 익숙해지지만 그전에는 다 싫어한다. 그럴 때 어떻게 이 바로 마케팅 담당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 이걸 전환적 마케팅이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건 사고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 알아두면 돼. 사고는 뭐가 되죠? 그렇죠? 사고 쳤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를 전환하게끔 만들어줘라. 꼬마에게도 뭐갑니까? 치과에 가니까 놀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이 전환적 사고라고. 사고를 전환하게끔 만들어줘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되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간다면 뭐가 되냐? 무수요. 수요가 없다. 수요가 없다. 그럼 이거는 수요가 없을 때 담당자는 어떻게 되죠? 바로 자극을 줘라. 아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소비자가 관심이 없어. 이럴 때는 관심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줘라. 마치 그렇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근데 여자 쪽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 이럴 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보여주는 게 뭐죠? 바로 무수요가 될 때는 자극을 줘라. 자극적 수요라. 그다음에 다음에는 뭐죠? 잠재적 수요. 잠자는 수요죠. 예를 들어 뭐냐 그러면 공이 없는 자동차, 또 화장품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집에서 화장품 냉장고까지 생각하느냐 이거죠. 근데 왜 되죠? 화장품을 갖다가 우리가 쓸 때 냉장고용 신선도가 있다. 그러니까 화장품 냉장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왜 되죠? 그렇죠. 바로 아주 중요한 게 잠자는 수요는 개발하라. 개발적 마케팅이다. 개발하라. 자극을 줘라. 개발을 시켜라.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다면 어떤 거죠? 감퇴적 수요. 수요가 서서히 줄어들어. 수요가 서서히 들어져.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어떤 거죠? 바로 수요가 줄면 라디오. 방송에 써야 되니까 라디오 방송은 서서히 해야 되죠? 준다. 이럴 때는 다시. 제란 말은 리. 다시 마케팅. 다시 불을 붙여라. 바로 수요가 주는 상황에는 대표적인 라디오 수요는 바로 여러분들 밤에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만 듣는 뭐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을 갖다 자꾸 다시 불을 붙인 데의 리마케팅. 자, 수요가 불규칙적이다. 불규칙 수요. 예를 들어 결혼 예식장에 사례씩 하나씩 딱 알면 뒤 좋아요. 불규칙은 주말은 잘 되는데 주중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주중을 상당히 사게 만들어 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중이나 주말이나 다 잘 되니까 동시화 시켜리. 동시화 시켜리. 잘 될 때 못 될 때 동시화 시켜줘라. 예를 들어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여름에는 시원한 음악회를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다 동시에 활용수가 늘으니까 동시화. 불규칙일 때는 동시화 시켜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수요를 채웠다. 수요가 가득 찼어. 이럴 때는 현상을 유지하리. 현상을 유지하리.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추석이 될 때 교통량이 엄청 막 밀리죠. 이럴 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오지 마라. 현상 유지라. 현상을 유지하자. 유지를 맡기다. 요까지는 전부 다 뭐가 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바로 그래도 수요를 노려라. 수요를 노려라. 요까지 구간.
요까지 구간을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A라운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수요를 늘려내 어디까지? 이제 여러분하고 안부 쭉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모두 몇 가지?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요게 조금 빠졌네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 어떻게 요게 빠졌다가 이제 지금 다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마켓, 요건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요건 뒤쪽에 이야기가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까지, 완전 수요까지. 그 처음부터 완전 수요까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 수요까지를 6가지가 나왔죠.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본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둘, 그리고 하나. 전체 6가지. 6가지 동안에는 그래도 수요를 늘려라 하는 쪽에 라운드예요. 부정적 수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무수요, 잠자는 수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감퇴적 수요, 불규칙 수요, 완전 수요. 이럴 때는 상황을 이해하고 여기 나오는 마케팅 관리 기법을 이해하라. 여기까지가 현상을 유지하래. 왜?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되죠? 초과 수요. 수요가 너무 많아. 수요가 너무 많아. 상황이 수요가 너무 많아. 이럴 때는 차라리 소금을 뿌려라. 마케팅 그러면 수요를 창조하는데 디마케팅. 디마케팅. 예를 들어 뭐 어떤 여자들이 어야 되죠?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남자가 매일 자기 집 앞에 와서 어야 되죠? 괴롭힌단 말이야. 그럼 디러빙. 사랑하지 않게끔. 디독립. 동기부여. 우리가 마케팅마다 조직행위 가면 디모티베이팅 그러는 얘기가 나. D가 뭐죠? 다운이란 말이야. 이거는 디마케팅. 마케팅 하지 않게끔. 초과 수요. 이거는 뭐가 되죠? 이게 B라운드. 하나. 수요를 줄여라. 수요를 줄여라. 초과 수요만 할 때 D. 소금 뿌려리. 요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제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되죠? 대표적인 예는 은행에 VIP는 잘하지만 소액 예치자는 은행에 와봐야 시간만 잡는단 말이에요. 그 은행에서 왜 되죠? 그렇죠.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수수료를 높여라. AS를 나쁘게 하라. 이런 전략을 펴면 수요를 갖다가 줄여가는 게 바로 초과 수요의 경우다. 그때는 뭐를? 디마케팅이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라운드가 요거 한달입니다. 뭐가 돼? 불건전 수요. 불건전 수요는 뭐가 되죠? 수요가 너무 나쁘면 이건 수요가 일어나면 안 돼. 수요가 일어나면 안 돼. 수요를 제로화시키자. 영화시키자.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흡연, 마약, 음란 비디오, 특히 마약. 여러분 중국이 영국에게 마약 전쟁에 져서 100년 동안 홍콩을 갖다 뺏겼다가 되찾은 거. 뭐냐 그러면 상당히 마약은 누가 하든 지휘 고의를 망라하고 정부가 발견하면 바로 왜 되죠? 구속시킨다. 수요가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수요에 대한 정책은 상황이 어떠니 하는 이야기가 맨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죠 하는 담당자 역할. 이걸 여러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한번 가만히 보면 자 부정적 수요라든가 다음에 두 번째는 무수요라든가 잠재적 수요라든가 감퇴적 수요라든가 불규칙 수요, 완전 수요 요까지는 6개는 그래도 수요를 늘려내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초과 수요는 너무 많으니까 수요를 줄여라. 디마케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불건전 수요는 수요가 0이 되게끔 수요 일어나면 절대 안 돼. 불건전 수요, 마약 같은 거. 대항적이라는 말은 정부에서 대항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 이걸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6개까지는 수요를 늘려라. 한 개인 뭐가 됩니까? 초과 수요는 수요를 줄여라. 마지막 수요는 수요가 일어나면 안 돼.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바로 상황에 대하여 마케팅 담당자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가를 얘기하는 것 꼭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산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행 마케팅, 후행 마케팅이 나옵니다. 가끔씩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생산의 시점이다. 그 포인트를 두죠. 그러면 생산 이전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선행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산이 된 후를 갖다 우리는 후행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맨 먼저 물건을 생산한다는 시점에서 생산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어떤 제품 만들어야지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냐? 프로덕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 소비자 의견을 최대한 의대죠.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풀아웃이다 하는 말을 쓰죠. 풀아웃은 고압이 아니라 저압. 한마디로 하면 소비자 의견을 다 묻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제품이 생산되고 나면 후행 마케팅은 뭐가 되느냐? 가격을 얼마 받느냐? 판촉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다음에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의 3P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소비자를 따라가면 안 돼. 자기가 밀고 나가는 걸 그대로 밀어야 되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러죠? 푸신 전략이다. 고압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물건을 만들기 전에는 소비자 의견을 다 끌어안는다. 그러니까 풀아웃 전략이고 이건 고압적 아니라 저압이다. 이거 중요해요. 저압이다. 근데 물건이 만들어지고 나면 예를 들어 가격을 얼마 받죠? 촉진을 어떻게 하죠? 유통을 어떻게 하죠? 하는 3P는 바로 고압 전략을 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뭐죠? 바로 생산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선행, 후행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마케팅은 과연 관리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마케팅을 이끌어갈까? 시대별로 각각 마케팅 관리자가 각각 해야 된다면 사고하는 관점이 각각 다르죠. 나중에 여러분들 기업의 철학을 갖다 배울 때 우리 3장에 가면 경영학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맨 먼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이 사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도움을 준다 하는 긍정적 포지티브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왜 되느냐? 물건 만들고 난 다음에 물건이 없다 물건 만들 때는 정말 고맙죠. 왜? 우리가 잘 아는 일종의 뭐 양말 같은 경우도 시대 흐름에 따라가 목양말을 신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목양말을 신는단 말이에요. 이 목으로 된 양말은 조금만 신어버리면 펑크가 나요. 그럼 뭐 이제 할머니나 어머님이 거의 어디든 그럼 뚫어진 구멍을 열심히 밤이 되면 집어서 다음에 어디 됐냐 그럼 씻고 가게끔 만들어줬다 이거죠. 근데 나이로운 양말이 딱 나오면서부터 사고 질기다 엄청 소비자의 폭등적인 바로 어디 됐냐 그러면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목양말보다 나이로운 양말이 훨씬 사면서도 어디 됐냐 질기다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이때의 당시는 어디 됐냐 바로 사장은 고마운 분이다. 사장이 정말 있어서 물건 만들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사장은 도둑놈이다. 너무 돈벌이만 신경 쓴다. 사고 확 빨라지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시대 변천에 따라서 바로 사장의 입지도 달라지고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부정적으로 바뀌더라. 이런 게 기업 관점에 가게 되면 1단계는 바로 뭐가 되냐 포지티브입니다. 2단계 가면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 시각이 어디 되죠? 네거티브로 바뀐다 이거죠.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건 마케팅 담당자들의 철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당자가 뭐에 신경 쓰느냐 말이에요. 최철제는 생산. 물건을 왜 만들지? 없는 물건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죠? 품질에 대한 제품이에요. 제품은 이때 품질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러면 판매입니다. 어떻게 팔지? 여기까지가 과거지향적. 비교적 과거지향적은 생제판. 생제판입니다. 여기까지는 과거형입니다. 근데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 초고속, 고속 마케팅. 고가 여기에 빠졌는데 고속 마케팅. 이건 어떻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마사고.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 그 다음에 고속 마케팅. 이건 뭐냐? 그럼 현대적 개념이다. 여기는 과거 개념이다. 과거에는 어디에 신경 썼어?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볼 때 생제 판마사. 만약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생제 판마사라는 말을 씁니다. 생제 판마사. 여기인데 여기까지는 뭐가 되죠? 과거형. 여기는 어디 되죠? 현대형인데 고까지 들어가는 고속 우리가 봤을 때 1900년대 들어오면 인터넷이 되면서 1990년대 이후 또 2000년대 이후는 고속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가 옛날은 뭐였죠? 물건이 없을 땐 생산을 어떻게 많이 하지? 이게 주안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품질을 어떻게 좋게 하지? 두 번째. 자기가 만든 물건을 어떻게 팔지? 여기까지는 과거지향적이다. 요즘 와서는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 그리고 이제 고속. 2000년대 이후형은 바로 인터넷 이용한 고속 마케팅. 현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리자들의 사고가, 철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각 바뀌었는데 어떻게 온다? 생제 판마사. 생제 판마사. 이걸 갖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고 생제 판마사로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까지는 뭐가 되죠? 과거. 여기까지는 뭐가 되죠? 현대적 개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생제판까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제품이 어떻고 판매가 어떠냐 하는 이 과거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마사고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현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짓는, 과거와 현대를 갖다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일종의 요까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푸시인 전략이다 이거죠. 푸시인 전략. 푸시인 전략.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죠? 고압적이다. 옛날은 물건 만드는 게 힘드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고압이에요. 제조자들이 고압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풀아웃. 소비자의 의견을 끌어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푸시인과 풀아웃에 따라 과거형이냐 현대 마케팅 담당자냐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 아까 푸신, 풀아웃, 바로 우리가 물건 만들기 전에는 풀아웃, 물건 만든 후에는 푸시인, 그리고 생산 시점의 이야기 구분하듯이 마케팅 관리의 이념은 시간에 따라 생제 판매사로 바뀌었대. 생산, 제품, 판매. 생산은 물건 만드는 거, 제품 품질, 그 다음에 판매는 많이 파는 거, 매출액이지. 그리고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 고소,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갖다 이해를 하고 푸신이냐 풀아웃이냐에 따라 과거 지향적, 현대 지향적을 먼저 이해를 하자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마사고에서 마와 사는 어떻죠? 마는 이원 논적입니다. 누구를 갖다 따지죠? 그렇죠. 여기는 기업과 소비자만 따지는 거예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소비자를 통한, 소비자의 만족을 통한 기업의 뭐가 되느냐? 바로 이윤 추구. 이게 뭐냐 그러면 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는 어떻죠? 그렇죠. 기업과 소비자와 그 다음 뭐를 생각하느냐? 사회를 생각하는 삼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케팅은 뭐가 되죠? 이원론적, 기업과 소비자 입장만 따진다. 이원론적이지. 이원론적이라면 여기는 기업과 소비자와 사회를 따지는 삼원론적인 입장이다. 이게 뭐가 되죠? 마사의 차이점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 여기는 품질, 여기는 판매, 여기까지만 해도 고전적 개념, 과거 지향적이다 이거죠. 마사고는 뭐가 되죠? 현대인데 마와 사의 차이는 이원론적이냐 삼원론적 차이냐. 여기는 바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사회를 생각하자. 사회를 생각하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린 마케팅. 예를 들어 산에 나무를 심으면서 제지를 만들자. 제지회사 그냥 제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 나무를 심자 하는 그린 마케팅. 바로 기업은 사회의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적 의대적 윤리관이 나타난 것이 바로 마사, 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고속은 이제 인터넷 나오는 거. 요건 아직까지 책에는 없지만 선생님 마사고라고 했지만 2000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한 가상의 일종의 뭐가 되냐 그러면 전자상 거래, 이런 것들이 고의에 속하는 영역이다. 여기 마케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가볍게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생제 판마사고 알았다 이거죠. 그럼 이제 생산은 뭐를? 핵심이 이겁니다. 생산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물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물건 만드는 거. 물건을 만든다 하는 게 뭐가 되죠? 생산이다. 또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죠. 물건 없는 물건 만들자. 물건을 많이 만들자.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굉장히 왜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잘 알고 있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농토가, 시골의 농토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공장으로 바뀌는 시대들은 새로운 물건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전부였단 말이야. 이게 뭐냐? 바로 생산의 개념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제품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품질입니다. 품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퀄리티, 품질을 생각하자. 품질이 좋은 물건,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럼 세 번째는 판매. 판매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 물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지만 뭐가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왜 생제판까지는 뭐가 되죠? 그렇죠? 과거 지향적 사건, 과거의 기준.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물건을 써본 사람이 소비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바로 광고 효과에 굉장히 파급적 효과를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일종의 구전 효과. 여러분이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굉장히 의대죠? 달라진다.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럼 판매까지 이야기다 이거죠. 근데 이 구전 효과에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구전 효과가 옛날은 구전 효과가 들어갔어요. 요즘은 왜 되죠? 선생님이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학생들 전달 안 해. 왜? 나와 경쟁자를 만들기 때문에. 요즘은 구전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더라. 이제 누가 강의를 잘한다 그래도 그건 숨기죠. 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많은 저희들의 학원에 대하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친구들도 얘기해서 같이 동반,
동방여의대 합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웃으며 얘기하는데 이 구전 효과는 바로 여기까지 이야기 속에서 광고 효과, 물건 써본 사람이 어떻게 파급을 일으키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반대인 경우도 있다. 요즘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피드백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 이건 과거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뭐가 된다 그랬죠? 푸시인이냐 풀아웃이냐인데 이건 푸시인 전략이라고 그랬어. 밀어붙인다 이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만든 물건을 갖다 밀어붙이는 쪽으로 갔다 이거죠. 그럼 이제 다음 나오는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풀아웃 전략이다. 소비자 개념을 갖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케팅 개념은 뭐와 뭐를, 그렇죠, 이원론적 입장, 그 다음에 사회적 지향적인 삼원론적 입장, 그리고 고속 전문망은 여러분 잘 아는 바로 마케팅 혁명을 일으켜주는 뭐가 됩니까? 인터넷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고속이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2000년 이후를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케팅에서는 뭐와 뭐를 갖다 기업과 소비자 입장만 따진다. 근데 여기는 뭐가 되느냐? 기업과 소비자와 사회를 생각한다. 여기 중요한 건 소셜, 사회를 생각한다 그러는 거, 그린 마케팅 이런 이야기를 날고, 그 다음에 고속정보망은 2000 이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여기는 바로 풀아웃 전략을 펴야 된다. 앞에는 푸시인이라면 풀아웃 전략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며 비교를 해두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뭐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책 속에서 여러분 꼼꼼히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죠? 옆에다가 읽으면서 바로 노트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듣고 시험 보다 보면 미스된 부위가 많다 이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비주얼, 고주얼 다 강의하다 보면 시간 너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핵심만 잡고 나가더라도 책을 읽으며 정독을 해서 서브노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서브노트죠. 서브노트는 반드시 양면이 있다면 한 면은 자기가 채워야 돼. 한 면은 여백을 둬야 돼. 여백. 그래서 여백을 두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더 딴 책을 보고 이어줄 때 옆에 이어야지. 여기 또 이었는데 복잡하게 이어가 보기 싫어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서브노트는 반드시 한 면만 쓰고 옆면은 비워뒀다가 자기가 문제를 풀든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읽고 책을 통하여 자세히 이 노트 정리를 한다는 게, 초안을 잘 잡는 게 바로 승부수의 합격의 승부수다. 기준은 바로 서브노트입니다. 서브노트 잘하려면 책을 갖다가 반드시 보고 다 선생님이 설명 못합니다. 요즘 아시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죠? 그렇죠. 핵심만 딱딱 잡으며 나가야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고 여러분은 나머지 여백을 채워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표가 있어요. 연도표. 근데 연도표는 뭐 제가 여기에 그리지 않더라도 191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생산이었어요.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부터 20년까지는 뭐죠? 30년까지는 제품, 품질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얘들은 30년대부터 50년까지는 판매였습니다. 그 다음에 50년부터 80년까지는 마케팅, 그리고 80년대부터 현대까지는 사회적 재앙정. 사회재앙정은 바로 기업의 발전은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 물건 팔 때도 소비자를, 사회를 의식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는 얘기인데, 바로 오늘날 현대 마케팅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뭐냐? 현대 마케팅은 이 세 가지를 갖다 지방적으로 잡는다 이거죠. 어떤 거? 바로 고객 지향적이어야 된다. 고객 지향이라는 말은 바로 현대 마케팅은 아까도 말했지만 푸시인이 아니라 소비자의 의견을 끌어안는 풀아웃 전략이다 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소비자 의견을 반드시 우리가 왜 되느냐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만 고객 지향적으로 흘러가고, 전사적, 아주 중요한 얘기는 경영학의 전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 회사 전 직원이 다 관심을 가진다. 마케팅을 마케팅 담당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회사 전 직원. 예를 들어 삼성에 연수를 갔다. 나올 때 뭐를 팔죠? 삼성이 만든 물건을 한번 팔아봐라. 그래서 뭐 비싼 건 아니더라도 뭐 간단한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가지고 팔아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 마치고 나온 사람이 어느 부서에 배치될지는 모르지만, 야, 물건 파는 게 이리 어렵구나. 삼성이 만든 물건 이게 판다고 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네 하는 걸 인지시켜서 모든 회사 사원이 마케팅에 같이 노력하는 걸 전사적 마케팅이다. 그러니 이제 반드시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이 실현돼야지 고객이 불만 가진다면 끝장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현대적 마케팅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며, 이제 과거는 거의 판매 중심인데 이제는 시장, 고객,
이런 중심으로 간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은 반드시 표를 보면 쭉 적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간단히 매출의 과거는 대중 마케팅이었다면 요즘은 타겟 개인 마케팅이다. 그 다음 제품 판매에 초점을 뒀다면 고객 만족에 역점을 둔다. 새로운 고객 유치에 역점을 둔다면 기존 충실한 고객을 관리하는 게 역점을 둔다. 그럼 과거는 시장 점유율이라면 고객 마음을 잡는 점유율이다 하는 이야기를 비교하고 노트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만날 때 마케팅 계획 수립인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우 수고했습니다.